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 금요일 9만 원 돌파 시도가 나왔었습니다. 종가는 9만 원 밑에서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살짝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패턴이 나오죠. 시메트릭 삼각 수렴입니다.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정확히 5대 5고 이평선이 완전히 밀착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방향을 위로 잡은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자 여러분, HLB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월봉입니다. 자, 보시면은 10년 내 최고치를 찍은 종목입니다. 신고가 종목이죠. 자, 신고가 종목들은 세력들의 출구 전략이 당연히 나옵니다. 두 번째, 낙폭이 크게 되면 매집 전략도 나오죠. 이런 세력들의 전략 전술을 알아야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HLB 어떻게 대응하느냐? 먼저 시황 얘기를 좀 해보고요. 바이오 종목과 깊은 관련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차트 대응 전략, 네 번째 제가 준비한 대응 전략 리포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에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 회복이 다 안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뉴욕 시장은 다 회복이 됐는데 우리나라 장 절반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하락한 원인, 자, 일단 미국의 경기 침체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미국 경기가 식는다. 큰 문제죠. 그래서 9월 FOMC에서 17, 18일 날 금리가 결정됩니다. 0.5 아니야 0.25냐 결정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10월 달 3, 4분기 기업 실적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금리 인하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고 그다음에 0.5 이상 비컷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AI에서 바이오로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 바이오 종목들 금리 인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임상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에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CB를 발행하거나 유증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합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금융 비용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수혜주가 됩니다. 자, 근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얼마 전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앙드레 코스텔라니의 산책하는 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게 경제고 주식시장입니다. 펀더멘탈보다 항상 주식시장은 앞서 나갑니다. 이걸 기업의 실적으로 보고 펀더멘탈로 봤을 때 주가가 항상 앞서갑니다. 근데 너무 멀리 간 겁니다. AI 섹터든 엔비디아든. 반려견이 돌아보니까 주인과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겁니다. 돌아오는 중입니다. 주인 곁으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주가는 실적으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서. 이게 대원칙이죠. 이게 엔비디아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FT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멀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중이에요.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빠지면서 바이오 종목 특히 그런 게 많죠. 자, 적당 거리가 되면 다시 얘가 앞서 나갑니다. 자, 그 적당 거리가 어딘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FOMC 이게 중요하죠. 금리나 바이오주의 수혜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TA 승인이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지 확인한 후에는 다시 앞서 나갑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지금 시장은 바로 그런 시장입니다.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슈는 다 오픈이 됐고 이제 대응의 영역입니다. 자, HLB 먼저 보시면은요. 자, 코스피 이전을 FTA 승인 이후로 신청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FTA 승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은 승인됐을 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코스피 이전에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훨씬 더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오겠죠. 바로 그걸 노린 겁니다. 수요 창출을 위해서 더 많은 수요 창출을 위해서 승인 이후에 가겠다는 겁니다. 어제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만큼 HLB에서는 FTA 승인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난번에 승인이 안 됐을 때 두 가지 원인이었죠.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피험자들이 있는데 여기 전쟁 지역이라 못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 함내리 주막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자, 먼저 피험 지역, 전쟁 지역이라 못 간다. 여기 화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항서제약, 캄넬리주막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이거 무슨 문제냐?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얼마 전에 바이오 안보법, 생물보안법이 미국에서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때 HLB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왜?
자,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를 이용해서 임상하는 거, 테스트하는 거 못하게 하는 게 바이오 안보법입니다. 미중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게 FDA 승인에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기업만 아니었으면 승인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렉나자가 승인 났죠. 유한양에. 자, FDA 이번에 HLB 차례입니다. 10월 달에 재심사 예정입니다. FDA 패스트 트랙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코로나 때 썼던 건데 긴급 승인입니다. 승인 기간을 엄청나게 단축을 시키는 거죠. 이번에 이게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리보세라니까 칸넬리주막. 자, 미중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자, 유럽에서 ESMO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9개 암에 7개 암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원래 간암약이었죠. 근데 고륙종, 담도암, 식도암, 흑색종, 갑상선암, 난소암 이렇게 많은 암들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효능에는 1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자,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 병용요법이 유럽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미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미국에서는 새로운 이슈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법안이 발의되려 그럽니다. 하원 발의 간암 예방 치료 연구 지원 법안. 자, 간암 개발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1년에 2천억씩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효능에 문제 없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FDA 승인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00억 시비가 발행됐습니다. 지속 성장 위한 선제 조치다. 미국 마케팅 자금 엘레바 테라피틱스 자회사에서 충분히 조달 가능하지만 조기 집합 때 쓸 자금입니다. 600억 굉장히 큰 자금이 시비로 발행이 됐고 얼마 전에 330억 운영 자금도 발행됐습니다. 전부 930억 1000억 가까운 돈이 시비로 발행됐어요. 시비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비 발행, 채권 발행,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자, 시비는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왜? 주식이 올라간다고 베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력들이 시비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에. 자, 먼저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 있죠.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주포 세력은 여기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행시장에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어떤 식으로? CB 발행, 유상증자, 그 다음에 BWEB, 메자닌 투자, CB도 세력이 들어오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930억,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세력도 들어왔죠. 이번에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를 눌렀습니다. 찌라시 퍼뜨렸는데 승인이 안 됐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공매도 세력이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승인이 불발된 다음에 현재 이 친구들 주가 빠졌기 때문에 쇼커버가 진행 중입니다. 나중에 재승인 얘기 나면 어떻게 되죠? 숏 스키즈로 바뀝니다. 그때는 주가가 급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스키즈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보시면은요, 작년에 이맘때쯤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때 주가가 급등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때죠. 액분하기 전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300%.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70에서 80만 원대 공매도를 시작합니다. 빠질 줄 알았던 주가가 안 빠지니까 얘네들이 슬슬 쇼커버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스키즈로 대응했습니다. 스키즈는 시장가로 그냥 사는 거죠. 급등이 나왔다가 스키즈가 끝나니까 폭락해버립니다. 자, 공매도 세력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꼬이면서 주가 급등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HLB도. 자, 그래서 대응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HLB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종목입니다. 자, 이 바이오 종목은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주처럼 수치가 잘 안 나옵니다.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 이거는 심리적 부분이 상당히 크고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 임상을 해야 되는데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치료제가 나올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1상이나 이상에서 포기하고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깁니다. 왜? R&D 비용 때문에 그래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자금을 조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수혜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버세라니까 칸넬리 주막은 승인만 하면 됩니다. 자, 아이디어 넘겨서 성공해봐야 받는 돈은 매출의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독자적으로 임상을 한다? 매출의 100을 다 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리버세라니까 칸넬리 주막. 자, 그 다음에 CB 세력이 들어왔죠. 600억.
335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 있고 발행 시장에 네 번째 공매도 세력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쇼 커버 중이죠. 이게 스키즈로 바뀌는 순간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 차트 보시면은요, HLB 뭐 당연히 최근에 주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메트릭 삼각 수렴이 나온 데다가 여기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정확하게 5대 5죠. 그리고 이평선이 완전히 수렴하다 못해 밀착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든 아래든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은요, 10만 원대에서 이 4만 원, 5만 원대 이 박스입니다. 10만 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 최하단 가격입니다. 매도 가격의 가장 낮은 가격. 이게 뚫리면 상황이 바뀌죠. 숏 커버에서 스키즈로 바뀝니다. 자, 그럼 밑에서 받아가는 세력들은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수급상에서 밑에서 받아가는 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시면은 외국인입니다. 자, 팔고 있는데 뭘 받아가느냐? 얘네들이 산다고 계속 사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팔 때도 마찬가지요. 계속 팔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최근에 샀던 물량 일부 정리했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것도 여러분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PB 할 때 보니까 어떻게 사냐면은 첫 번째 저가에 삽니다. 저 바닥에서. 두 번째 구간 매수. 구간을 살짝 올리죠. 세 번째 근접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지금은 저가 매수 구간입니다. 왜?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물량을 털어내면서 받아갑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정확하게. 자, 공매도 세력하고 받아가는 세력은 헤지펀드입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들어온 겁니다. 얘네들은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얘네들은 물량을 밑에서 받고 있습니다. 수급상에서 자, 두 세력 간의 전면전이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주봉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다가 들어 올렸는데 급등급락이 나왔죠. 여기서 손바뀜이 한번 일어나면서 강한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외국인 헤지펀드입니다. 자, 월봉입니다. 6년 정도 기간 동안 3만 원에서 6만 원 박스였죠. 이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제외한다면 이 기간 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13만 원 가까이. 자, 6년이란 기간 동안 근데 들어올린 거 얼마 정도 올린 거죠? 5배, 6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매집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최소 저 정도면 두 자리 이상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10년 내 최고치를 찍은 종목입니다. 세력들의 출구 전략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매집 전략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매집 전략이겠죠. 헤지펀드가 어떻게 매집을 하느냐. 자, 주봉입니다. 여기 새로 들어온 이 세력들 얘네들이 주포 세력입니다. 지금 개미 털기 하고 있어요. 어떻게 털죠? 피어, 공포 아니면 포모입니다, 여러분. 피어는 자, 임상이나 승인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피어겠죠. 추격 매도. 포모는 피어 오브 미싱 아웃입니다. 신고가 나니까 따라 사는 거죠. 이런 심리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보시면 지난 6개월 동안 HLB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4만 원에서 12만 원, 다시 4만 원, 다시 8만 원. 지금은 수렴 구간이죠. FTA 승인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매매가 어려워요. 바이오 급등주들이. 왜? 여러분들이 바이오 세력 기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패턴 분석부터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분석. 하나가 더 추가되죠. 심리적 분석이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자, 먼저 9월 17, 18일 날 FOMC가 열립니다. 그죠? 두 번째 10월 달쯤에 3, 4분기 기업 실적들 확인해야 되고 빅테크 기업들 특히. 세 번째 10월에 재심사 FTA 관련해서 승인 이슈가 발생할 겁니다. 그때까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겠죠. 자, 제가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그 다음에 3번에 자, 승인한 다음에 거래소 이전한다 그랬죠. 대응 전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이슈 분석, 탑픽 5종목. 다 중요하겠지만 3번, 4번, 2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들어가 있는 리포트. 자, 배너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3158-8575 HLBR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승인, 이전 관련 대응 전략, 5번에 탑픽 5종목 필수 체크입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횡보 양상, 그 다음에 수렴 양상을 보이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방이냐면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입니다. HLB 전체 계열사, 그룹사 매매 사인을 실시간 드리는 방입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는 방이고 무료 방입니다. 여러분 사칭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이 번호로 경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실시간 텔레그램 방 제가 만든 방이고요. 무료 방입니다.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 최근에 회복이 다 안 됐다 그랬죠 제가. 자, 올라올 때 못 올라오고 자, 절반 정도밖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장을 빼트린 주법은 과연 누구냐? 자,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AI가 주식을 빼버렸어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이 나갑니다. 완전히 새로운 트렌드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주식시장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까지 육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AI하고 싸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비중이 커졌습니다. AI가 알고리즘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급락이 나왔으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략 자료 제가 준비했습니다. 알고리즘 매매 대응 전략,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사이즈별로 분석했죠. 알고리즘이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까지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3158-8575 알고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급락이 났으면 당연히 급등이 나옵니다. 자,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자, HLB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여러분. 자, 현재 시간이 몇 시냐면은 토요일 새벽 4시 58분, 5시도 아직 안 됐습니다. 영상 일찍 찍는 이유? 빨리 업로드해서 주말에 영상 보시고 대응 전략 세우시라고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영상 찍고 있는데 자, 여러분 타임라인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HLB-R 있었죠. 대응 전략 리포트 전체 결사 커버 가능합니다. 자, 텔레그램 방도 마찬가지죠. 300명 입장할 수 있는 방인데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립니다. 세 번째 알고라고 보내주시면 알고리즘 리포트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전략 자료들. 자,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 이전 승인 대응 전략, 5번에 탑픽 5종목 꼭 확인하시고요. 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무료 방이고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문자를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 2번 당할 수는 없죠. 급락 나왔으면 급등 들어갑니다. 특히 5번에 알고리즘이 발굴한 탑픽 10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이다? 개 산책론, 산책하는 개 이론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게 HLB입니다.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지난 6개월 동안 멀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중입니다. 많이 돌아왔어요 이제 여러분. 이격이 좁아졌습니다. 9월 17, 18일 FOMC 추석 끝나고 결과가 나오겠죠. 두 번째 10월달 빅테크 기업들 3, 4분기 기업 실적. 지난번에 엔비디아 잠정 실적 나왔을 때 주가 빠졌습니다. 실적 좋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죠. 세 번째 10월에 FDA 재승인 관련 심사. 10월달까지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대응 전략 자료 꼭 챙기시고요. 필요한 방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하시고 알고리즘 리포트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별로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나왔다. 두 번째 0.5 이상 비컷으로 간다.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 FT 승인까지 난다. 점상으로 가겠죠, 여러분. 미리미리 종목 자료 챙기시고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고 알고리즘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고리즘 리포트가 왜 중요하냐? 분명히 이 급락을 메우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10몇 프로 시장이 급등할 수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알고리즘 리포트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